대전에 방문한 김에 성심당에 들려서 빵을 사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이런 식의 선순환은 야구장이 돈을 벌고 구단이 돈을 벌고 팬들이 타고 다니는 KTX로 인해 코레일이 돈을 벌고 성심당을 포함한 지역 상권이 돈을 벌고 이를 통해 대전시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것까지. 굿애프터눈 안녕하세요. 스타트 라운지의 남PM입니다. 트렌드가 터지는 시간, 한 주간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런치패드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KBO 프로야구 소식. KBO 초반 흥행 정말 역대급입니다. 작년에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올해 그 역대급 흥행을 돌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천만 관중을 찍을 기세예요. 매진 또 매진,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개막 2연전이 매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개막 이후 홈 8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프로야구.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이글스 신구장 효과를 꼽았습니다. 몬스터월과 수영장이 있는 구장으로 새롭게 탄생한 하나이글스의 홈구장. 이 새로운 경기장의 재미있는 특징들로 인해서 초반에 하나 팬들을 포함한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 신구장 첫 경기날 매진을 기록하며 수많은 하나 팬들이 모였었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개막전에서 하나는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성적이 계속 좋지 않다가 최근 보셨죠? 다시 순위가 반등하고 있는 거. 올해 하나 팬들의 행복사를 위한 플레이오프 진출 기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올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프로야구 흥행과 함께 초대박 행진을 진행 중인 그것은 바로 흑보빵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 났거든요. 3일 만에 100만 봉이 팔려버렸어요. 편의점에서 줄 서서 사고 당근에선 프리미엄 붙어서 팔고. 와, 이거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관련 컨텐츠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국구 인기를 끌었던 국진이빵. 혹시 국진이빵 다들 아세요? 핑클빵? 포켓몬빵? 이런 국진이빵과 핑클빵 그리고 포켓몬빵까지 역대 초대박 빵들의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 후보빵을 출시한 삼립 직원분들은 아마 요즘 미친 듯이 웃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아마 이 정도로 잘 팔린다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올해 연말 보너스 대박 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크보빵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아주 난리였어요. 이 빵 하나가 야구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보빵은 심지어 삼립의 주가도 견인합니다. 크보빵을 출시한 이후에 삼립의 주가가 무려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냥 떡상을 해버린 거죠. 숙주 상품 하나의 대성공이 이런 빵 경제를 움직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후 조정을 받아서 살짝 하락을 하고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이고 하나의 산업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야구 소비 문화는 팬덤 경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구장을 가거나 야구 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프로야구라는 이 줄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점점 이렇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최강야구 다들 알고 계시죠? 어쩌면 이 최강야구가 MZ들의 야구 문화의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최강야구를 기점으로 야구 관련 여러 컨텐츠들이 양산되고 있고요. 또 여러 기업들과의 콜라보 굿즈들이 판매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구 관련 굿즈, 직관 문화, 응원 문화, 그리고 각종 콘텐츠 이 네 가지가 한데 뭉쳐서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구장? 이제는 그냥 콘서트장 그 이상이에요. 응원석에 앉으면은 웬만한 콘서트장 이상의 열기를 몸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야구는 그냥 보러 가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직관 가고, 굿즈 사고, 응원하고, 영상 찍고, 공유하고, 이게 풀 패키지로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관 가서 뭐 하죠? 그냥 경기만 보시나요? 야구장 맛집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야구 보면서 치맥을 뜯고 심지어 구장에 마련된 바베큐 시설로 가서 고기도 구워 먹죠. 야구장 응원에 꽂힌 치어리더는 웬만한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대만에도 야구 리그가 있거든요. 그 대만 야구단에 억대 연봉을 받고 진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말이죠. 데이트 코스 하면은 영화관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관 혹시 가나요? 안 가죠. 지금은 야구장을 갑니다. 데이트 코스 그리고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야구장은 바로 복합문화 플랫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합문화 플랫폼이다. 서울시 역시 잠실 마이스 돔구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야구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공간을 계획하고 있죠. 경기장과 함께 호텔과 각종 놀이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 SSG 랜더스 구장이 될 랜더스 필드 역시 청라의 돔구장으로 건설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순 동구장이 아니라 야구장과 스타필드를 연계한 복합 문화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죠. K-팝 콘서트와 여러 문화 행사 등의 엔터테인먼트의 역할까지 커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 청라 동구장이 야구장 또는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개발 허가를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야구장이 메인이 아니라 야구장을 중심으로 쇼핑몰과 콘서트장 그리고 기타 여러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의미죠. 팬들도 야구를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데이트 코스 또는 나들이 코스, 나들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듯이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야구를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복합 경제 생태계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약 10년, 20년 전에 제가 한창 야구장을 많이 다닐 때만 해도 야구장은 아저씨들, 아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곳으로 변했죠.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 시간이 짧아지니 젊은 팬이 늘어났어요. 아 네 맞습니다. 롱폼에서 미드폼, 미드폼에서 숏폼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길고 지루한 것보다는 짧고 스피디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보다는 20분짜리 결말 포함 영화 요약을 더 많이 보는 세대. 유튜브로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3-4시간의 경기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야구 리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MLB의 경기 시간이 평균 2시간 반으로 짧아지자 젊은 관중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오탄이라는 우주 대스타가 나타난 영향도 있겠지만 야구 경기 시간의 단축이 젊은 사람들의 발길을 야구장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시간 제한 규정, 그리고 투수들의 투구 시간을 줄이는 피치 클록 도입, 마지막으로 연장전 축소,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KBO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녁 6시 30분부터 경기를 보면은 10시를 넘어서 끝나기 일쑤였고 가끔은 12시가 넘어서까지 경기가 안 끝난 적이 있었어요. 일명 무박 2일 경기라고 하죠. 점수도 많이 나고 경기 내용이 재미있었다면은 이긴 팀의 팬들은 이 긴 시간을 모두 즐길 수 있었겠지만 상대팀 팬들은 곤욕이죠. 이 무박 2일, 이 긴 시간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마 짧으면 2시간 반, 길면 3시간 반 이내로 경기가 끝나죠. 경기 끝나고 뒤풀이 2차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짧고 스피디한 것을 좋아하는 현 세대의 입맛에 맞게 야구도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짚어볼 부분, 바로 야구장이 가성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최고의 가성비 공간으로 등극한 야구장. 요즘 물가 진짜 미쳤잖아요. 내 월급 빼고 아주 다 오르는 세상. 주식은 날아가고 코인도 날아가고 다들 돈이 없어요. 영화관도 비싸, 놀이공원도 비싸, 그렇다고 술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막상 야구장에 와보니 생각보다 이 돈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가성비 공간은 야구장으로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입장료 저렴하지, 먹거리 많지, 시간도 짧아, 영화관보다 싸고 놀이공원보다 싸고 훨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야, 야구장 갈래? 야구장 콜? 이게 요즘 2030의 데이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보러 갈래? 약간 전 단계라고 하면 될까요? 커플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팬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위해서 롯데월드에 간다면 2-3시간 줄 서서 놀이기구 한두 개 타고 또 2-3시간 줄 서서 놀이기 한두 개 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이때 엄마 아빠들 진짜 죽어나죠. 하루 종일 서서 대기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휴식보다는 아마 고문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간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난리를 쳐도 문제가 없어요. 소리 질러도 문제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의자에 앉아서 같이 응원하고 그저 편하게 즐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겠죠. 이런 나들이 비용 역시 절반 이하로 커버 가능하다는 사실. 이 정도면은 아마 최고의 가성비 공간이지 않을까요? 비포 애프터 보자고요. 야구 암흑기 시절 알고 계세요? 제가 야구 한창 보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10 대, 20대 시절 때 야구장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평일에 야구장을 가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거의 무관중급의 경기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암흑기가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저기 자전거 보이세요? 저거 그 야구장 관중석 맞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관중이 없었으면은 그냥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베이징 올림픽과 WBC를 통해서 관등에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예전엔 아저씨들과 마니아들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가족, 연인, 친구,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심지어 직장 회식까지 모이는 핫플로 등극을 했습니다. 야구장은 이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된 것입니다. 맥주 한 잔 들고 응원하면서 응원가를 부르면 이거 콘서트장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냥 야구장을 즐기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구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다.
야구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치어리더의 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1억 뷰 이상을 달성하죠. 그 치어리더는 대만 야구단으로 억대의 계약금을 받고 영입이 되었고 웬만한 야구 선수보다도 많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전국 야구장 맛집들이 전국 단위로 소개되고 있어요. 야구장 전국 투어를 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패션의 한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 이런 야구 문화를 통해 도출된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팬심입니다. 팬심. 팬심이 즉 돈이 된다. 몇 년 전 팬슈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단순히 브랜드를 보고 사고 또는 제품의 가격이나 스펙, 디자인 등을 보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즉 팬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돌 팬덤 돈 엄청 쓰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돌 팬들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야구 팬들도 유니폼에 각종 굿즈에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카드를 아낌없이 긁고 있어요. 게다가 팬들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공짜로 무료로 구단의 소식을 전해주고 바이럴 해주면서 프로야구 관련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팬들이 모여 수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K-팝 팬덤의 일부가 스포츠 팬덤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K-팝의 소비력이 프로야구까지 전해진다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문화가 야구장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팀보다 선수 개인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좀 사실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프로야구 문화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팬들이 납득하고 모든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잘 만들어지고 잘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구의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 지역 기반 마케팅입니다. 야구의 팬심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는 야구가 연고지 기반 스포츠라는 거예요. 스포츠를 운영하는 모기업이 부각되기보다는 연고지가 더 부각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해당 연고지를 중심으로 팬들의 팬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전하면 하나이글스, 광주엔 타이거즈가 있고 그리고 부산 갈매기 바로 자이언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바로 이 연고지 중심의 팬 문화, 이거 평생 팬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1994년 서울 LG 트윈스 어린이 회원을 기점으로 평생 LG 트윈스의 팬이 된 것처럼 야구 업계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팬 기반 구독 커머스입니다. 단순 야구 티켓이나 굿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모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과 연계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연계 모델들을 구독 모델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야구단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와의 협업 시너지를 십분 발휘하면서 입장권 판매부터 식음료 판매, 굿즈 판매로 이어지는 B2C 비즈니스를 구독 모델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구단의 연간 유료 회원 모집부터 유튜브 채널 구독자 기반 커머스, 온라인 중개 플랫폼 구독, 모기업이 연계된 여러 서비스 구독 등 프로야구 생태계 안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BO의 방송 중계권 판매와 각 구단들의 프로모션 그리고 광고 판매 등 B2B 모델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 B2C와 B2B 모델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야구 생태계 자생력 확보에 큰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팬심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팬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지역 기반 마케팅, 그리고 그 팬심을 통해서 소비와 수익을 창출하는 팬 기반 구독 커머스. 단순히 보면 KBO와 구단 소유 기업들 간의 돈놀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 생태계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대전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기 위해서 대전구장을 방문합니다. 대전구장에서 경기만 보나요? 경기를 보면서 구장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죠. 경기 전에는 구장 매장에서 유니폼 등의 굿즈를 소비합니다. 타지에서 오는 팬들은 KTX를 타고 오겠죠? 그럼 대전역에 도착했다면 어디를 들려야 할까요? 어디를 들리겠어요? 바로 성심당. 그렇습니다. 바로 성심당입니다. 대전에 방문한 김에 성심당에 들려서 빵을 사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이런 식의 선순환은 야구장이 돈을 벌고 구단이 돈을 벌고 팬들이 타고 다니는 KTX로 인해 코레일이 돈을 벌고 성심당을 포함한 지역 상권이 돈을 벌고 이를 통해 대전시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것까지 이 야구 경기 하나로 인해서 거대한 이 소비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혹시 좀 그럴듯해 보이나요? 야구가 이제 단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섰듯이 야구장도 단순 스포츠 경기장이 이제 아니에요. 복합 문화 공간이자 플랫폼이다. 복합 문화 공간이자 플랫폼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KBO는 역대급 흥행에 입입어 스포츠 계열사로서는 이례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구단 모기업의 주가를 견인한 적도 있었죠. 실제로 팬심 때문에 주식 매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한 직후 기아자동차의 주식이 소폭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약 7%가량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이 100% 우승의 역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아가 우승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기아 자동차의 언급량과 검색량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예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잠깐 숨을 좀 돌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야구판 말이죠. 이 선수들만 열심히 뛰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야구판에 발을 담고 있는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운영 및 구단 주체가 있겠죠. KBO와 10개의 팀이 리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인프라도 빠질 수 없겠죠. 미국 프로야구 MLB의 구장은 대부분 각 구단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KBO의 구장은 대부분 지자체 소유로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 위탁사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단과 경기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야구는 기록과 통계 스포츠입니다. 모든 결과는 숫자로서 기록이 되고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경기 내외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2i. KBO 공식 기록 업체로서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구 경기 진행 중 요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ABS 투구 판정 시스템의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태티지도 빠질 수 없죠. 오래된 야구 팬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이버 매트릭스 기반의 통계 데이터를 B2B, B2C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는 통계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야구를 바라보는 방법론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야구팀과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기술이 되겠죠. 팬덤 커머스를 위한 생태계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KBO 마켓을 포함해서 각 구단의 굿즈 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한카드와의 콜라보, 혜태제과의 홈런볼, 세븐일레븐의 KBO 굿즈, 삼립의 크보빵 등 수많은 콜라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카페24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KBO 구단마다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유튜브는 유튜브 쇼핑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페24는 KBO 구단과 협력해서 유튜브 쇼핑몰 기반의 D2C 쇼핑몰을 구축했었고요. 이를 통해 유튜브 쇼핑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먼저 모바일 게임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은 바로 컴투스 프로야구입니다. 실제 팀과 실제 선수들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전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신 분 있다면 후기 한번 남겨보세요. 재밌다라고 하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중계 분야입니다. 먼저 스포티비와 스브스, KBS, MBC 스포츠가 있겠죠. 국내 중계권 없이 해외 글로벌 중계권만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숲도 있습니다. 흔히들 아프리카 TV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내 온라인 독점 중계를 갖고 있는 티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프로야구 OTT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인기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동안 유료 고객이 무려 60%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GV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CGV가 이런 식으로 프로야구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나요? 작년부터 KBO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경기를 다 하지는 않고요. 주말 경기 위주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화면 혹시 보이세요? 일반적인 16대9의 그런 화면이 아니에요. 스크린 X 아시죠? CGV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스크린 X 상영관에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면에 16대9 화면 외에 왼쪽과 오른쪽에도 화면을 배치해서 3면으로 확장된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 3면의 스크린에서 각종 정보와 함께 마치 경기장에 온 것 같은 몰입감으로 야구 중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응원과 함께 말이죠. 이거 진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좀 가서 뭐 한 번쯤은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유튜브 채널입니다. KBO와 각 구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 야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크보 오프너, 썸타임즈, 야구부장 등 프로야구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을 운영하는 회사들 또한 프로야구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고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마지막은 바로 스크린 야구장입니다. 스크린 골프장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야구놀이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개의 스크린 야구 업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스크린 골프처럼 대중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프로야구의 흥행이 몇 년간 계속 지속된다면 이들 기업도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야구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야구 생태계에서 어떠한 기술을 통해 회사를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고급 정보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야구 생태계에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AR 스마트 관람 시스템입니다. 야구는 규칙이 정말 많고 복잡해요.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칙들을 몰라도 야구를 관람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규칙과 규정을 알고 보는 것은 야구 관람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야구 전광판에 여러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경기장 내부에 AR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으로 경기장을 이렇게 비출 때 해당 부분에 적절한 정보가 계속 표시가 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중간 교대 시간마다 AR을 통해서 경기장 내에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구경할 수 있다면 아마 야구 경기 직관에 재미가 몇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MLB에서는 이미 이러한 AR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코트 바닥을 전체 LED로 싹 깔았어요. 이렇게 LED로 설계한 경기장 바닥을 통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상을 바꾸고 여러 가지 컬러를 매칭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AI 스마트 티켓팅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미 구단에서 티켓 예약 업체들과 함께 제휴를 맺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현 시스템은 여전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아요. 바로 암표 문제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상들은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순식간에 대부분의 좌석들을 선점해 버립니다. 인기 있는 경기에서는 암표상들이 이런 매크로를 통해 취득한 암표를 막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죠. 이러한 부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구단과 티켓팅 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표상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슬픈 사실이고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사실인데요. 이를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모 가수의 콘서트에서 암표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프로야구 티켓팅에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암표상들로 인한 진짜 찐팬들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NC에서 현재 쓰고 있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고도화된 AI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시켜볼 수 있다면 구단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업체들과 도입했으면 하는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의 발전과 개발로 인해서 프로야구의 생태계가 더 깨끗해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바로 산업 생태계다. 전국의 핫한 남성 여성분들 올해 여름에는 동해바다 대신 대전 하나이글스 구장의 인피니티 풀에 몸을 담가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마치겠습니다. 빠이!